네이버 한번 재무제표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이익률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순이익률은 올라가는데 이 영업이익률이 좀 다소 좀 깨지고 있네요. 그거는.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투자한 것들을 회수하는데 그거를 비용으로 감가상각하는 그 부분이 좀 제일 큰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뭐 커머스가 이익률이 얼마고 뭐 웹툰이 이익률이 얼마고 그게 완전 디테일하게는 구분이 안 되는 영업이익이 거죠. 줄진 않고 네. 늘고 있구나. 네, 영업이익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익률 자체는 소폭 줄긴 합니다. 근데 네. 영업이익하고 매출은 그냥 한 번도 역성장이 없거든요. 이때 19년 빼고는 그렇구나. 코로나 때 빼고는. 근데 지금 주가가 거의 코로나 이전하고 네, 비슷하잖아요. 맞습니다. 코로나 이전하고 비슷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그게 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매출은 거의 2배 성장했는데. 네, 매출은 계속 성장하고 있죠. 그렇구나. 이익도 계속 성장하고요. 이익률은 아까 말씀드린 비용단에서 조금 커버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좀 빠지는 것 같고요. 카카오랑 비교해 보시면 15% 정도 지금 이익률이 나오잖아요. 네, 카카오 이익률 보세요. 두 자릿수가 안 됩니다. 카카오도 근데 이익률은 개선이 됩니다. 지금 8%, 9%, 10%. 네. 근데 네이버가 압도적이 15%니까 최근에 좀 빠져서. 네. 그렇구나. 그래서 네이버의 이익률 자체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를 좀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전고점이 한 4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제 20만 원 좀 안 되는 네, 걸로 맞아요. 알고 네. 있는데 그렇죠.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진짜 긴 장기 흐름으로 봤을 때 뭐 네이버 가지고 3년 5년 버티실 수 있다면 지금 40만 원대 말씀 주셨을 때 딱 그냥 기본적으로 41만 원대가 지금 2021년. 네. 그러니까 2021년에 41만 원을 갔잖아요. 그 전에 46만 원까지 네, 갔어요. 46만 원까지 갔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의 네이버 실적이랑 딱 단순 비교하면 되죠. 2021년에 매출 6조 8천억에 영업이 1조 3천억 했잖아요. 근데 내년 매출은 9조 6천억에 1조 4천억. 그러니까 매출은 50% 늘어나는데 이익은 한 15%, 12% 정도 늘어나는 거죠. 근데 가격은 주가는 2분의 1 토막 2.5분의 1 토막 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코로나 때 좀 거품이 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거품 꼈다고 볼 수 있죠. 거품 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진짜 이거를 장기적으로 이 매출과 이익의 추세가 만약에 1조 4천억, 1조 7천억 이 가던 추세가 뭐 1조 미만에 뭐 7천억, 8천억으로 깨지지 않는 한 이 이익의 그 성장 폭 자체가 그러겠네요. 반토막이 나지 않는 한 진짜 말 그대로 2, 3년 뒤에는 너무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매출의 규모가 커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익률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비용을 줄이다는데. 그것도 그렇고 네. 주식시장이 항상 네. 이게 뭔가 탐욕과 네. 공포가 왔다 갔다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거품이 껴서 적이라고 하지만 또 앞으로 거품이 또 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논리라고 하면 지금은 너무 거품이 빠진 상태인 거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확실히 싸 보이는 것 같아요. 네이버의 기업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근데 가격만 빠진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논리는 좀 어떠세요? 네이버 퍼가 네. 지금 벌써 이제 30이 넘었네요. 네. 와, 20 몇이었는데 네. 구글이 10 몇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30 네이버 배. 사느니 네. 구글 사겠다. 네. 그런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차이인 건데 네이버랑 구글을 꼭 굳이 두 개를 양분해서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우리나라 시장에 특화된 절대 플랫폼주고 구글은 글로벌 시장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플랫폼주니까 저 같으면 네이버랑 구글을 동시에 투자하는데 아무래도 안정성 측면에서 구글이 더 훨씬 글로벌 무대를 활동하고 있으니까 네이버가요 지금 매출 기준으로 22%까지 해외 비중이 올라오고 있어요. 라인을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네이버도 글로벌로 성장성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구글은 글로벌로 이미 꽉 잡고 있고 성장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네이버가 더 좋을 수 있는데 안정성 측면으로 보면 그러니까 성장성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은 네이버, 구글을 동시에 가져가되 네이버 비중을 뭐 단 5%를 더 올린다든지 나는 그래도 네이버보다 구글이 더 안전한 것 같아 하면 구글의 비중을 더 올린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저 같으면 성장성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글로벌 무대에 활동해도
저는 플랫폼 시장은 영원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네이버 반, 구글 반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아이디어가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네이버가 네. 물론 이제 구글하고 비교하면 지금 그 매출이나 뭐 이런 건 상대가 안 되잖아요. 상대 안 되죠. 네네. 하지만 그 주식은 말씀하신 대로 성장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네이버가 말씀하신 대로 포시마크 같은 것도 네네. 진출하고 그쵸. 해외 매출도 늘고 네. 있고 네. 그러면은 저는 구글은 이미 네. 강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걔네는 뭔가 신사업을 해서 네. 획기적으로 뭔가를 네. 하지 않는 이상 매출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는 쉽지 성장의 않잖아요. 폭이 굉장히 작잖아요. 작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주가 어차피 우리 주식 투자는 주가 네. 탄력성으로 네. 봐야 되니까 미래에 대한 꿈을 먹고 사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가 훨씬 유리한 건 유리할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구글보다는. 그런 식으로. 네. 뭐 네이버가 뭐 망하겠어요. 우리나라 네, 이렇게 그쵸. 탄탄한 기반도 그쵸. 있고 그쵸. 도전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주가를 소위 말하는 이제 받치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된다든지 아니면 네이버도 뭐 배당을 많이 준다든지 그러니까 네이버가 다양한 측면에서 지배 구조는 깨끗한데 주주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걸 얼마나 네이버가 했냐를 봤을 때는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글은 자사주 소각하고 배당도 주고 또 그런 게 있죠. 엄청나게 구글은 주주 가치를 위해 엄청나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만 개선돼도 네이버 다시 40만 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네. 네이버 가지고 계신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아 진짜 긴 네. 롱텀으로. 긴 롱텀으로. 네, 네. 긴 롱텀이면 한 3년. 최소한 3년은 3년 정도. 3년을 보면 저는 전고점 다시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3년 뒤에 지수가 얼마 있을까요? 3년 뒤에? 네. 아니 그 어떤 분들은 네. 앞으로 장기 박스권 얘기해서 네, 3천을 뚫지 못할 거라고. 네. 그래서 2천에서 3천 사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예상하시는 전문가분들도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저도 계속 주변에 그 실제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이랑 뭐 증권사 계신 분들이랑 뭐 운용사 하시는 분들 이렇게 통계 내보면 맞아요. 박스권에 갇힐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년에 한번 털고 도망 나오면 내후년에는 다시 아무튼 경기가 턴어라운드 되니까 내년에 힘들 거고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운 기간을 평균을 내봤더니 1년 6개월 1년 18개월 정도가 최대고 경기가 어려운 구간 18개월을 지나면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기간은 3년 이상이 되더라고요. 36개월에서 80개월까지 나오더라고요. 이 18개월만 버티면. 근데 저희 작년 거의 봄부터 계속 빠지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빠지는 거로 그 기간, 그러니까 경기 침체 구간으로 쳐도 내년 상반기까지만 버티면 오히려 24년, 25년, 3년 뒤에는 좀 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내년에 한번 휘청하면 그때 굉장히 저럴 기회가 오지 그 않을까. 내년에 경기 침체가 막 네. 뭐 경착륙이니 연착륙이니 네네. 아무튼 온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내년에 또 한번 휘청거릴 거라고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항상 지나고 나서의 결과물이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 소위 말한 매크로를 제외하고 기업 이익이 깨진 부분 있잖아요. 펀더멘탈 부분은 이 가격대에는 2,500 언더는 뭐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거라고 봅니다. 빠진 거. 그래서 여기서 더 이익이 깨지지 않으면 매크로 변수만 흔들리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빠질 이유는 없다고 봐요. 네, 네. 그게 또 다시 말하면은 뭐 전쟁이 갑자기 해결된 아, 거나 그렇죠. 그럼 엄청나게 폭등할 겁니다. 그럼 갑자기 네, 또 네. 그 지난주에 있었던 네, 그런 일처럼 뭐 하루에도 막 10% 네. 15% 오르고. 그렇죠. 나스닥 7% 무슨 개별주처럼 12월 달에 갑자기 저희는 지금 다 예상한 게 너무 재밌는 게 페드에서 딱 그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나스닥 7% 급등 나올 때 그 미국 물가지수 CPI 7.7 찍을 때 그 전에 딱 그 전날만 해도 75bp 금리 올릴 거라는 거에 뭐 45대 50bp 75bp 올릴 거라는 거에 55 50bp 올릴 거라는 거에 45 이러는데 물가 CPI 지수 7.7 찍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봤더니 그 CME 페드워치에서 보니까 75bp 올리는 거 8 50bp 올리는 거 92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12월 달에 50bp도 안 올리고 야 지금 경기 침체 너무 어려우니까 뭐 우리 금리 안 올릴 거 아니면 25bp 베이비 스텝으로 올릴 거 하면 또 폭등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항상 선반영이고 아, 이런 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반영된다 보시면 돼요. 그게 참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 나올 거로 치면 내년 상반기로 보면 그 시기를 6개월 그러네요. 앞당기면 지금 딱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매크로 변수보다 가장 먼저 반영하고 가장 즉각적인 지표는 이 가격이에요. 그 주가 자체가 대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차트를 뭐 예찬하는 건 전혀 아닌데 차트 자체가 주가를 말하는 거니까 거기에 좀 반영이 돼 있다고 봅니다. 네. 아, 네이버에 대해서 너무 네. 상세하게 네. 봐주시고 네. 제일 자세하게 봐주신 것 같아요. 재무제표까지도 열어주셔가지고. 네, 네.